느끼다, 체험하다. 국립대구과학관은 생각합니다. 재미있는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과학을 통한 재미있는 놀이로 상상하기 힘들 일도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국립대구과학관.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에너지 시스템 전공, 에너지 공학의 인수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 16회 비슬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서 김수봉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님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중성미자관측소 건립과 국가지역사회 파급 효과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봉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물리학과에서 학사 석사하셨고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교수까지 하시고 최근에 성균관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분들께 많이 드리는 호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연구 분야로는 중성미자 변환 측정 및 텁워크에 관한 물리학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뜨거운 박수로 우리 김수봉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김수봉입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건립하려고 하는 중성미자 관측소의 후보지인 달성, 그러니까 비슬산 근처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중성미자관측소를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여기 비슬산의 제일 최적지라고 생각해서 건립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에 계신 교수님들과 연구원들이 대략 한 30여 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학원생들까지 합치면 한 40-50분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건설하고 나면은 여기 참여하게 될 교수님들은 약 한 100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설은 세계적인 어떤 시설이 될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국제공동연구진이 약 한 2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될 것이므로 이 시설은 아마 한 300명 이상이 연구를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한국중성미자 관측소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KNO라고 부르는 코리안 뉴트리노 압저버터리를 우리가 한국중성미자 관측소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여기 보시다시피 물을 수십만 톤 이렇게 가두어 가지고 여기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물이 굉장히 투명해서 여기서 중성미자가 반응을 하면은 빛을 내어 가지고 이 주위에 약 한 4만 개의 광 센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그널을 관측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중성미자를 통해서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망원경은 새로운 형태의 망원경으로서 우리가 우주를 본다는 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우주를 본다는 게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컬 하겠지만은 우리가 땅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땅속에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상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어떤 입자에 의해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볼 수 없지만은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출기가 만약에 지상에 위치한다면은 그 입자들이 너무나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걸 방해를 할 수가 있어서 어떤 큰 산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이 적어도 높이가 한 1000m가 돼야지만이 그 지하에 이걸 설치를 하고, 그러면은 우주에서 오는 방해하는 입자는 이 산 위에 있는 어떤 안반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되고, 근데 중성미자는 여러분이 뭐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은 워낙 그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지구를 뚫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물속에서는 가끔씩 중성미자가 반응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중성미자가 우주에서 어딘가에서 날아온 것을 우리가 방향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중성미자 망원경은 지하에 이렇게 위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m 이상 되는 산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이 전국의 여러 산을 갖다가 탐색을 해봤더니 지금 이 하얀 점이 찍힌 데가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비슬산이 이게 위치하고 있는데요. 비슬산이 지금 1000m가 넘는 산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안반이 워낙 단단하고 해서 우리가 현재까지는 최적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타원형의 선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일본의 그 쯔쿠바라는 그러니까 쯔쿠바가 여기 있고, 사실 동경에서 가까운 그 토카이무라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중성미자를 만들어내는 빔을 이렇게 사실은 이제 슈퍼 카미오카인데라는 일본의 그 도야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미오카라는 그 광산이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빔을 이렇게 쏘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빔이 우리 그 포항 앞바다 근처에서 이렇게 솟아오르는데요. 빔이 뭐 가늘지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쭉 퍼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타원을 그린 것처럼 빔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비슬산이 산도 높고, 그 다음에 안반도 단단하고, 그 다음에 이 오는 빔의 그 위치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 구축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구축할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1000m 이상의 산 지하에 수십만 톤, 적어도 한 25만 톤 이상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슈퍼 카미오카인데가 그 5만 톤인데요. 지금 25만 톤이면 한 5배가 될 텐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40만 톤 내지 한 50만 톤의,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중성미자 망원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한국 중성미자 관측소이고, 그다음에 이 관측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다른 시설들도 다른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국제 지하과학 종합 연구 시설을 짓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축하는 기간은 약 한 7년. 그다음에 구축 비용은 정부에서 우리가 그 과기정통부에서 3,500억 원 정도를 갖다가 이게 지원을 받고자 희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후보지로서는 여러 곳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비슬산이 제일 좋은 적합지이고, 그다음에 경북의 영천의 보현산도 하나의 그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하고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약 한 30명이 이렇게 우리 좀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그 비슬산에 어떤 그러니까 구멍을 뚫는다든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구에는 보면 지구 자기장과 전기장이 있는데요. 지구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 산을 갖다 뚫고 들어가서 반사되어 나오는 그 파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전극판을 설치를 해서 이 지구 전자기장이 이 반사돼서 나오는 걸 보면은 우리가 마치 이제 우리 사람 몸 안을 그 장기가 어떤, 그러니까 뭐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가 볼 때 초음파를 사용하죠, 그죠? 그것처럼 일종의 그런 파를 쏘아서 지구 이 땅 내부를 보면은 지금 이 색깔이 보이는 것이 진한 색깔이 그 안반이 단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굴을 뚫으려면은 이 약한 게 굴 뚫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굴은 이제 그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그러니까 굴착을 하게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안반이 단단해야지만이 나중에 저기에 어떤 설치를 하게 되면은 그 변형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안정되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빗을산이 좋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 안반이 굉장히 단단하고 화강함으로써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 모양이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가 설치를 하면은 여기를 설치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약 1km 정도의 그 안반이 위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주를 보는 새로운 형태의 망원경이라고 했는데요. 자, 중성미자가 어디에서 오느냐면, 우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지구 가장 가까운 곳에 태양이 있죠, 그죠? 그 태양에서는 중심에서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중성미자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이 중성미자가 여러분 몸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뭐 볼 수는 없으시지만은 여러분 지금 엄지 손톱 있는 그게 한 1제곱센티미터, 1cm, 1cm 되는 면적에 지금 매 초당 약 600억 개, 700억 개가 지금 태양에서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중성미자를 비를 피하듯이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어마어마하게 지금도 많이 통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이 중성미자를 관측하면은 우리가 밤 하늘에 보는 모든 별들이 일종의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별의 어떤 그러니까 빛을 내는 메커니즘과 에너지를 내는, 그래서 우리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진화라든지 이런 걸 갖다 연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보다 약 한 무게가 15배 이상 정도 무거운 별들은, 우리 태양은 나중에 되면 이제 백색 외성으로 이제 이 핵융합 반응이 끝나고 나면, 연료를 다 태우고 나면은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굉장히 무거운 별들은 이렇게 초신성으로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초신성은 나중에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초신성 중에서 더 무거운 초신성들은 나중에 중성자 별이나 아니면은 블랙홀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이 나중에 그 초신성이 폭발해서 블랙홀로 가는 순간을 갖다가 이렇게 관측을 할 그런 망원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활동성 은하핵이라고 해서 이 중간에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빛도 빨아들인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위에 있는 물질들을 빨아들여서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로켓이 날아갈 때 뒤에 뿜어내는 그 제트라고 해서, 이 활동성 은하핵은 중간에 블랙홀이 있고 이렇게 뿜어내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중성미자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하겠다는 그런 망원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구에 많은 입자들이 우주에서 날아온 데 있는데, 그 우주에서 날아온 그 입자들이 우리 지구 상층권에서 공기 분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또 새로운 입자를 만들어내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주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이 우주선이 우리 몸을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만들면 우주선이 지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성미자가 만들어져서 우리 그 검출기로 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지금 지하에 있는데, 지하에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중성미자들은 거의 물질을 갖다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하에서도 중성미자를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땅을 뚫고 올 수 없는 입자들은 다 이제 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그럼 지구 내부에서도 우리가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이 지구 내부에서 핵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 발전소에 일어나는 그 핵 반응처럼 지구 안에도 이 방사능 물질이 핵 반응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쌓여서 언젠가는 화산으로 분출하고 그 다음에 지진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도 중성미자가 나오고 있고, 여러분 몸속에도 칼륨이라는 이 물질이 있는데, 그게 몇 미리그램만 있어도 우리 몸에서 하루에 한 1조 개가 중성미자가 나오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성미자를 관측하는 것이 그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성미자 망원경은 사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형태의 망원경인데요.
여러분이 망원경 하면은 다 생각하시는 게 렌즈가 있고 큰 그러니까 천체 망원경을 생각하실 텐데, 이 중성미자 망원경은 우선 아까 중성미자가 반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무지 큽니다. 자,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자, 예를 들면 아이스 큐브라는 것은 남극에 약 빙하 2.5km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설치되어 있고요. 이 크기가 약 높이가 한 1km 정도 되죠. 그러니까 망원경 크기가 거의 1km에 달하는 빙하 속에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에 있는 것은 아까 물 5만 톤을 담궈 놓고 하는 슈퍼 카미오관데라는, 우리가 지금 비슬산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관측소가 바로 이 형태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한 물에다가 이 주위에 이렇게 그 센서를 갖다 달아서 중성미자가 오면은 반응을 했을 때 내놓는 그 빛을 관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서양이나 그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센서를 달아서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해서 보는 망원경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중성미자는 그러니까 빛 같은 것은 우리 은하를 지나올 때 다 이렇게 우리 별을 통과할 때 다 걸러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은하 저 반대쪽에 있을 경우에 빛이 오면은 오다가 우리 은하 별에 가려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아까 활동성 은하의 중간에 블랙홀이 있고 그 주위에 물질을 빨아들여서 이렇게 뿜어내는 현상이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입자가 나오겠지만,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 빛은 이미 관측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도 중성미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중성미자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최근 여러 종류의 그 망원경이 나왔습니다.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천체 광학 망원경.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악에서도 여러 트렌드가 있죠, 그죠? 옛날에 가장 우리가 고전적인 것은 클래식 음악, 아니면 뭐 우리가 요즘 가요에서는 옛날 음악 하면 트로트, 그게 해당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광학 망원경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중성미자 망원경이나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은 감마레이, 그 다음에 커즈믹 레이, 우주선, 그 다음에 중력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요즘 뭐 뉴웨이브 음악에 해당될 정도로 가장 최신, 그래서 일종의 이 망원경 중에서도 우리 요즘 가요에 비하면 그 K-팝에 해당될 정도로 가장 최신의 그 망원경이 바로 중성미자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망원경을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신성과 그 블랙홀이 탄생하는 장면을 갖다 직접 세계 최초로 관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KNO 한국 그 관측소에 대해서, 중성미자 관측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지금부터는 나중에 다른 어떤 기회가 있으면 또 뭐 그 관측소에 대한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일단 이런 관측소가 가면 과연 지어지면 아까 말한 과학적인 연구만 할 것이냐, 그보다 우리가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나 우리나라나 그 다음에 지역 사회의 그 발전에 어떤 그 공헌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금방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주 중성미자 망원경은 지하에 설치되는 곳으로서는 세계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어떤 선도하는 입장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아까 여러 종류의 우리가 어떤 중성미자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발견을 하면은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노벨상에 대한 갈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많은 노벨상이 나왔는데, 아마 한국에서 최초의 노벨상을 수상자를 만들어내는 산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성에 만약에 세워지게 되면은 바로 노벨 수상자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알려지게 될 거고요. 지금 사실 여기서 사진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짧은 한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우주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우주과학 최선단의 이 마을이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거기가 있는 데가 우리 같은 강원도에 해당되는 그쪽 지역을 이야기하고, 여기가 가미오카라는 광산촌입니다. 근데 여기 일본 말로 적은 거 보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이 고시바 교수가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이 한적한 산골 마을에 일본의 그러니까 국왕인가요? 뭐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천왕, 예, 천왕이 직접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고시바 교수가 2012년인가요? 그때 노벨상을 받고는 그 2015년에 그러니까 고시바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2년인가 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가시타 교수가 2015년에 또 노벨상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경대학교에서 여기다 이 산골에다 큰 연구소를 지어줬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경대학 우주선 연구소라고 하는 팻말인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일본 가미오카 간척선은 가미오카 모즈미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요. 사실 일본에서도 다 알려져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알려져 있는 마을이고요. 예를 들면 미국에도 시카고 근처에서 시카고에서 한 1시간 거리를 달리면은 그 유명한 학자 이름을 딴 페르미 연구소라는 가속기 연구소가 있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바타비아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저도 사실 바타비아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나중에 이것이 세계 제1의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네바는 뭐 다 들어보셨겠죠. 그래서 이 제네바는 유럽 공동연구체가 서로 돈을 모아서 큰 연구소, 선이라는 연구소를 만들어서 많은 노벨상을 배출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첨단 과학기술 단지를 여기 테크노폴리스에 보유하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이 시설이 연구 시설이겠지만은 우리가 교육이나 그 다음에 과학 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로서 활용을 해서, 그리고 제가 최근 듣기로는 비술산이 관광 및 휴양 어떤 사업이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와 융합을 시켜서 어떤 독특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참여하는 연구진이 외국에서 약 한 2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한 100명이고, 그래서 이 연구에 하는 분들이 약 한 300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상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주를 하게 되면 자연히 많은 학자들도 여기 와서 어떤 워크숍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대구의 그 컨벤션 사업이나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경제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달성군이 굉장히 산업화가 돼서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은 뭔가 어떤 도시가 오랫동안 발전을 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 최고의 연구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 자녀 양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교육의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인술 교수님 그 학교에 디지스트에 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이 주위에 지금 디지스트라는 좋은 그 대학도 있고, 그다음 경북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 또 조금 더 떨어졌지만 포항공대라든지, 그래서 인근에 이 지역대과,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연구소들이 많이 있던데 어떤 클러스터를 구축해 가지고 이 과학을 그러니까 중심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 중심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물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공정을 할 때 쓰는 물처럼 굉장히 순수한 물입니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방사능도 이렇게 물질을 제거하는 정도로 정술하는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그 물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달성에서도 지금 뭔가 뭐 물을 가지고 뭐 전통주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하시고 있다는 걸 뭐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연구 시설이 이런 물을 가지고 하는 거가 되면은 하나의 그 랜드마크로서 어떤 물 산업에 대해서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저기 광 센서가 있다는데 그 광 센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 세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지금 경북대 저기 김홍주 교수님도 와 계시지만 경북대학에서 이걸 국산화하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시설 구축을 통해서 대구광역시하고 달성군의 어떤 산학 산학연 협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KNO 시설을 직접 가면은 어떻게 아까 과학 문화나 아니면은 그 교육이라든지 측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요. 이게 지하 1000m에 있고 이 새로운 형태의 중성미자 망원경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언급드린 그 비슬산 관광 휴양지 개발 그 사업과 좀 연계를 해서 과학하고 문화를 이게 즐기는 뭔가 교육 상품 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 추진단에서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슬산 휴양지 그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국립대구과학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연구단하고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의 그 연계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하를 직접 탐방해서 이 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밤에 뭐 그 위에 우리가 비슬산 위에다가 요즘 뭐 보면은 정선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보기 어떤 카페를 운영하고 그 문화 공간을 만들면은 우리가 뭐 거기에 어떤 강연에 참여도 하고 해서 우리가 지하에서 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 최첨단 연구 현장을 직접 지하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24시간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텐데 직접 들어오셔서 연구하는 현장을 갖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직접 금방 이렇게 관측한 중성미자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통해서 이런 교육 상품을 아니면 과학 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비슷하지만은 지하 연구 시설 탐방을 갖다가 여기 지금 대구과학관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실시간으로 우주선 입자 검출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시각화해서 왜 우리가 지하로 들어갔는지 하는 걸 갖다가 직접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현장을 갖다가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어를 갖다가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지하 1000m 현장까지 가려면은 들어가는 이제 그 진입 터널이 있을 텐데 그 진입 터널이 약 한 1.5km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5km 내지 한 1.8km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최초로 한번 이 지질하고 지하 자원에 관한 전시관도 한번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건설 과정에서 확보한 이렇게 암석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그다음에 뭐 이걸 해서 우리 사실 교육적으로 우리 이 주위에서 보는 안반이나 산이나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다음에 그 안반이 어떻게 변성하느냐 뭐 이런 어떤 지질학적인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전시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화석박물관이 아까 관광휴양지 사업하고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데 그 화석박물관하고도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 지역의 과학 문화를 갖다 이렇게 좀 증진하기 위해서 비슬산 과학문화 공간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떨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국립대구과학관 프로그램하고 연계를 해서 뭐 예를 들면 비슬밸리 축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탐구 포스터 발표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례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이런 그 과학 시설을 갖다 동시에 보여주고, 그래서 일종의 그 지역 축제로 한번 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반인 상대로 전문가 특강 교양 강좌를 여기서 이렇게 오늘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우리가 시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의 여러 이제 뭐 대덕단지라든지 방사능 가속기라든지 여러 연구소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와 우리 KNO 연구시설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같이 뭔가 현장을 방문한 프로그램을 해서 이쪽을 쭉 돌면서 캠프와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아카데미 캠프를 추진하면은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활용 방안으로서 또 하나는 국립 이 대구과학관에 오늘 오면서 저는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 좋은 시설물들을 아까 복도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 사실 그 2019년도에 보니까 그 여기 계시는 김철희 연구원님께서 이 과제를 수행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제안한 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그 측정하는, 그러니까 관측하는 그 원리가 뭘까? 거기 보면 이제 체렌코프 방사라는, 뭐 여러분이 이 뭔지는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 원리가 어떤 것인가? 그다음 직접 그 검출하는 원리는 또 이 안개상조로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렇게 측정하는 원리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전시, 그러니까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여기 비슬산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뭐 직접 이렇게 이거에 그러니까 고무되어서 직접 한번 탐방을 해보겠다 하는 분들은 또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설 전시관을 갖다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특별 전시관을 운영한다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주를 우리가 본다고 했는데,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하고 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립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물질의 근본,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그 과학에 대한 어떤 그 문화적인 소개를 하는 것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검출하느냐,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걸 갖다 뭔가 이렇게 작은 검출기를 만들어서 직접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지하에서 지금 이 시간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운영이 된다면은 중성미자를 관측한 그 실시간으로 되는 걸 갖다 이렇게 전송을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해서 보여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접 저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전시를 했을 때 그거를 시각화해서 뭐 홀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3D 영상으로 해서 이 마치 투어를 한 그와 같은 그런 그러니까 체험한다고 할까요? 그런 아니면 투영관을 갖다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전시품을 갖다가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세계적인 시설을 가지면은 아마 노벨상 수상자들을 갖다 이렇게 초청을 하면은 쉽게 모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벨 수상자들을 여기 초청을 해서 여기 대구 주민들이나 달성에 계시는 주민들한테 좋은 어떤 강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비슬밸리나 무슨 어떤 그 연례 행사로 축전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는데, 뭐 그 정기적으로 상시롬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뭐 해설 프로그램인 이런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해서 좀 더 쉽게 과학 문화를 갖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재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문화를 가지고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음악, 그러니까 공연 같은 이 콘서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진 특별전 같은 걸 개최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이 과학이라는 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으로 해서, 하여튼 지금 현재도 이게 과학관에서 그러니까 많은 이 주위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과학을 재미있게 하고 흥미롭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여기에 또 좀 더 콘텐츠를 부과해서 이 주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과학 문화를 갖다가 증진하는데 공헌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구과학관장 김주환입니다. 방금 전에 그 김수봉 박사님이 KNO 건립과 국가 지역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총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봉 그 박사님께요. 그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이걸 왜 땅 속에 건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상에서 만약에 시설이 있다면 그래서 무슨 이상 말고 다른 여자들이 지나로 국민은 안 보지만 국적으로 인터넷에서 우리가 기술을 관찰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로 내려가면 중성미사는 물질하고 별 반응을 안 해서 지하로 내려가도 중성미사를 볼 수 있는데 아까 방해하는 그런 입자들은 우리가 땅을 통과하면서 다 걸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해하는 입자를 피하려고 될 수 있는 곳으로 들어서 네, 잘 알겠습니다. 우선 이 KNO의 그 효과 측면에서 과학기술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경제, 교육, 문화 이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과학기술 측면에서 발표에서 나온 내용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 김홍주 교수님께서 이 중성미자 관측을 통해서 과학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또 토론하실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수봉 교수님께서 그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주를 보는 새로운 그 망원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에 노벨상을 받았기에 중력파를 봄으로 인해서 새로 우주를 보는 것으로 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빛이 아닌 중성무이자라는 아주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입자를 통해서 우주를 지하에서 봐서 우주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현상들 또는 일본 도카이무라에서 날아오는 생산되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런 중성미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현상들을 봐서 저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차세대에 그런 새로운 물리 현상을 갖다가 관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그 과총 대구 회장님 최덕순 회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과총은 그 지역에 있는 과학기술자들이 모두 모인 그런 대표적인 단체입니다. 그 지역 과학기술자들이 이 KNO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공부를 금속 재료 이런 걸 해서 이 중성미자 이게 아주 무슨 물리입니까? 이게 소립자 물리학인가? 이거 책을 통해서 조금 들었지만은 오늘 김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공부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설산이 그렇게 좋은 산인 줄 등산만 맨날 했지 그 지하가 그렇게 좋은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 이런 산이 있다는 상당히 자랑스럽고요. 우선은 그 들으면서 오늘 이 중성미자가 상당히 관측도 힘들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하 1000m에 또 설치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비설산이 좋다니까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에 건립되도록
또 기대를 하면서 우리 과청에서 그러면 이게 건립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걸 큰 거 하려고 그러면은 관계에서 우선은 이 현안에 대해서 우선 그 기초안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정계라든가 이런 그 어른들이 좀 나서 가지고 국회에서도 바람을 좀 잡든가 바람을 일으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청이 방금 저기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서 과학기술 재배는 확대도 하고 그다음에 과학 문화도 확산하고 이런 사업들을 매년 쭉 해오기 때문에 사업사 이게 국회의원들하고 교류가 좀 많습니다. 뭐 잠깐 말씀드리면 김상은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금 시청에 계시는 홍일학 의원인가 이런 분들이 우리 포럼 행사들마다 나와서 뭐 축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가까운 예로는 지금 양금희 의원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자과학을 전공하고 이랬습니다. 그분이 8월 달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했고 이런 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정을 산다면은 우리 과학계는 물론이고 그런 정계의 국회의원들까지 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중성미자 관측소가 비설산에 설치되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 하나는 또 그 KNO 이거 하지 말고 어차피 비설산이니까 지역으로 포커스식을 해서 BNO 비설 무슨 뉴트리노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KNO 하지 말고 BNO 이런 이름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인수일 교수님은 지금 디지스트 교수이기도 하고 또 오늘 비설 포럼을 개최하는 초일류 달성경제연구소의 소장이기도 합니다. 초일류 달성경제연구소 관점에서 또 디지스트 관점에서 KNO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안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 교수님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봤고요. 예, 초일류 달성 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디지스트에서 에너지와 환경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부터 이 초신성, 빅뱅, 블랙홀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우주의 어떤 태생과 생명의 근원, 그리고 이제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그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거대 중량을 가진 어떤 그런 행성의 블랙홀의 탄생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관측소가 이 디지스트 가까이에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는 걸 얘기할 때는 대부분 비주얼하게 눈에 보여지는 것만 말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과학을 한다는 것이 매우 첨단이고 초인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노벨상 수상자들에 비해서 현재의 노벨상 수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대 과학을 하지 않고는 노벨상 수상이 참 어려운 시기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기초 물리, 그렇게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하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나름 생각은 그런 기초 과학 물리에 투자되는 돈에서 나오는 어떤 기술의 진보, 발전, 지식의 어떤 그런 소유는 인류가 궁극적으로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서양 과학 문명이 동양에 비해서 많이 앞서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뭐 다행히도 비슬산이 그렇게 최적의 조건이라고 하니 초순수가 들어가는 거대 탱크에서 중성미자를 검출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우리 김수봉 교수님을 모시고 제16회 비슬 포럼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일본 카미오 칸데에서 중성미자 디텍트 할 수 있는 지하에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도 중성미자를 만들어서 그걸 여기서 디텍트 할 수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일본에서 중성미자를 만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진 것을 그냥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중성미자의 성질을 그러니까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적당한 에너지와 어떤 적당한 형태의 그 중성미자를 만들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걸 컨트롤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처럼 제네바나 이런데 입자 가속기가 있듯이 그 중성미자를 만들어내는 그 가속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입자를 중성미자를 우리가 특정한 에너지 영역으로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면은, 제가 좀 기술적이라서 뭐 어떤 걸 갖다 관측하느냐 하는 건 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가 중성미자에서 모르는 그 특정의 성질을 갖다 보고자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서 이렇게 쏘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중성미자가 우주에서 날아오는 것과 원자력 발전소에서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과 그 일본에서 오는 것들과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한 검출기로 여러 개를 다 본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자연히 이렇게 의문시 되는 거죠. 이제 가속기에서 이렇게 아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는 거는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낼 때 GPS를 통해서 신호를 보내면 그 시간에 도착했을 때의 데이터는 가속기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고요. 그럼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는 그 도장 찍힌 거는 가속기에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에서 오는 거는 에너지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오는 에너지 분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 분포를 보고는 이거는 그리고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하는 그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을 봐가지고 이것은 태양에서 오는 것이다, 그다음 초신성에서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갖다 구별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먼 우주에서 오는 것 같으면 원자시계 정도의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그런 파장이라든가 이런 걸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뭐랄까 감도가 높은 센서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광 센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빛알갱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우리가 중성미자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중성미자가 그 물속에 있는 그 입자들하고 반응을 해서 그 입자가 튀어나올 때 그것을 만들어내는 빛을 알갱이 하나하나를 다 봐가지고 그 입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형태로 움직였다는 걸 알면은, 그러면 중성미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졌다 이런 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부터 중성미자의 성질을 갖다 밝혀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밤은 이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잘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좌장이 아니고 토론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KNO가 지하 1000m에 그것도 또 이 입구로부터 1.5km에서 2km 정도 떨어져서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들어가는 터널 이런 데다가 뭐 화석 전시장 이런 것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시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노벨 과학상이라도 진짜 받게 되면은 굉장히 유명해지면은 뭐 국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이 시설을 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과학기술 이해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바로 인근에 또 우리 이제 국립대우과학관이 있으니까 우리 과학관에 이 전시관을 KNO에 관한 전시관, 또 화석 이런 거에 관한
전시 코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KNO를 잘 이제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와서 우리 국립과학 대구과학관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KNO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좀 더 깊이 알고 싶을 때 이제 KNO 연구소 관측소를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이렇게 이제 서로 양쪽이 협력해서 연계 교육 프로그램 전시 교육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은 KNO와 우리 국립대구과학관이 같이 잘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KNO 이 건립 이 계획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가 돼서 건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일본에 이제 검출기를 하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일본에서만 카미오칸데의 검출기가 조그마한 게 있다가 또 그보다 큰 게 있었고, 지금 세 번째로 또 이제 아주 큰 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한국에서 하나 더 하진 않았죠. 근데 지금은 한국에 하나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 하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또 하나를 더 해야 될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일단 비슷하게 생긴 시설이 되겠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이 지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걸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비용이 좀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는 적게 들면서도 더 좋은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목표는 일본보다는 더 큰 망원경을 만들어서 우리가 더 좋은 감도로서 측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중성미자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쏘온다는 게 있었는데요. 이 중성미자가 날아가는 길이가 아까 일본에 있는 거는 약 한 300km를 달려갑니다. 근데 중성미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300km가 아니라 약 한 1000km를 달리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어떤 성질을 갖다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슬산까지 오는 거리가 1100km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 길이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걸 갖다가 밝혀내는데 딱 적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할 수 없는, 일본도 이 1100km에 되는 데다가 건설하고 싶지만 날아가는 빔의 방향이 동해 바닷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특이한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네, 시청자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송종구 국장님께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시 일단 비설산이 가장 적지라고 하는데 이게 대구시 달성군 이제 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달성군 입장에서 이 시설과 관련해서 이 시설이 어떤 식으로 건설이 되고 또 운영이 되고 활용되었으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인류 달성경제연구소 인설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꿈과 희망이 넘치는 달성군 중에서도 사실 육아업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가장 젊은 도시고, 지금 대구가 지금 평균 연령이 43세고, 달성군이 38세고, 지금 태권호가 지금 평균 연령이 33세입니다. 33세인데, 정말로 많은 주민들이, 주민들의 수준도 높고, 또, 배우고자 하는 열기가 가득한데, 지금 16회나 이런 좋은 포럼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저도 정말로 여러 가지 교육이나 포럼에 참석했지만, 중성미자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가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고, 얼마 전에 저희 군수님께서도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기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처음 듣는 분들은 모두 다, 거기 그런 게 있나 할 정도로, 이게 혹시나 뭐 사기가 아닌가 하는 정도로 처음 듣는 그런 용어거든요. 용어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라든지 저 고위직인데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해가지고 좀 인식을 시킬 필요가 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3,500억 정도 되는데 정말 재원이 재원 마련이 참 좀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면서, 지금 우리 비서사는 지금 저기 천안봉이 이제 1084m로 제일 높고, 대견사가 이제 평균 정도 되는데 1004m입니다. 1004m이기 때문에 저기 산높이로는 적합한데,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은 지하로 들어간다면 저기 몇 미터 부분에서 들어가는지 그게 조금 좀 궁금한 상황이고, 또 이거는 이제 지금 천연기념물 안개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기 문화재 보호구역도 있고, 그걸 또 그 정도의 사업을 한다 하면은 저기 환경영감 평가라든지 그런 많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제 다 통과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좀 소요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루두루 좀 검토하셔서 꼭 저기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중에 깊이는 아까 발표에서 있었는데 지하 1000m 정도에, 그래서 이게 이제 1000m 이상 되는 산이 있어야지 KNO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하 1000m 정도에 건설이 되고, 입구에서 수평으로는 수평보다 약간 낮게 들어가는 거죠. 낮게 한 1.5km에서 2.5km 정도 들어가서 수조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 국장이 말씀하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추진단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은 그 과정에서 대구시와 또 달성군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덕순 회장님께서 또 아마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질문해 주시죠. 예, 뭐 오늘부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옆에 교수님이 질문에 조금 알았는데, 저는 아까 김 교수님 발표를 하시면서 이 미자가 중성미자입니까? 미자가 여러 발생원이 굉장히 많은데, 이 검출기에서 요거는 내 손거다, 요거는 내 손거다, 요거는 내 거다, 이걸 그냥 정확하게 이게 검출해 낼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발생원마다 색이라든가 파장이라든가 아까 좀 다르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다 다른 건지, 우선 이거 하나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검출기 내에 중성미자만 오지 않고 여러 개 소립자가 같이 만약 올 경우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것이 중성미자다 이렇게 식별을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이 중성미자가 발견이 되면은 우주 태생의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중성미자로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건지 등등이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마이크 소리가 좀 울려가지고 정확하게 듣지를 못했는데, 우선 두 번째, 세 번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고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어보신 게 여러 개가 오는데 그 중에서 중성미자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까 우주선도 날아오고, 그 다음에 중성미자도 날아오고, 여러 종류의 입자들이 날아오면은, 중성미자의 특징은 사실 중성미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를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성미자가 물 속에 있는 전자와 이렇게 충돌을 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봄으로써 중성미자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은 밖에서 어떤 입자가
이렇게 오지 않았다라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왜냐하면 중성미자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밖에서 날아왔지만 우리가 밖에서 온 것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입자들은 밖에서 오면은 밖에서 온 걸 갖다 볼 수 있는데, 이 중성미자는 밖에서 온 것 같지 않았는데 갑자기 안에서 뭔가 반응이 일어나면 그걸 우리가 중성미자라고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입자들 중에서 중성미자를 구별할 수 있냐 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가 벌써 까먹었네요. 제가 발표 중에 중성미자로서 우주 태생의 무슨 비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풀 수가 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 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중성미자가 제일 우리 우주가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때 그 중성미자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어서 지금 우리 이 강연장에도 지금 중성미자가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주가 그러니까 탄생할 때 그 중성미자가 우주 전체에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중성미자를 관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태초에 그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빛이 생겼던 거는 최근에 우리가 관측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 태초에 생긴 중성미자를 아직 관측을 못했는데, 만약에 그걸 관측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하는 그 비밀을 중성미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성미자를 관측하고 그다음에 그 성질을 알게 되면은 우리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요. 아까 그 교수님 발표 중에 중성미자 발생원이 굉장히 여러 군데 많았습니다. 태양 때고 뭐 초신성 때고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만 데서 다 오는데 이걸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 건지 검출기로 요걸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임 교수님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 군데서 온다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초신성에서도 오고 태양에서도 오고 뭐 우리 지구 대기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원자로에서도 날아오고 이러는데 우선 어디서 왔느냐를 갖다 아는 거는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방향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그 중성미자 망원경은 제일 중요한 게 망원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중성미자가 어디에서 날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양에서 날아오면 우리가 태양이 몇 분에 어디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땅 속에 있어도 그 날아온 방향을 보면은 이게 어디서 날아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최 회장님 학자 출신이라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약간 어렵게 생각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시청자 질문이나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있으면은 좀 전달을 해 주시고요. 아까 송종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중성미자라는 용어도 일반인들에게 좀 생소하고, KNO라는 단어도 상당히 또 생소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그 중성미자를 주제로 하는 포럼이든 세미나든 뭐 이런 그 논의의 장이 대구 지역에서 많이 좀 있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마치 KNO 구축 사업이 시작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혀 그건 아닙니다. 이게 논의가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죠. 벌써 제가 안 것만 해도 몇 년이 됐는데요. 몇 년이 됐지만 아직도 기획 단계에 있고, 이게 이제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려고 그러면 앞으로 예비 타당성도 거쳐야 되고 예산 확보 과정 이런 걸 다 거쳐야 되고, 또 아까 송종국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인허가 과정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과정을 거쳐야지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고, 그 스타트부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년이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이 힘을 모아야지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이 시민 도민들이 이 사업을 잘 알고 또 이 사업의 필요성에서 동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초인류 달성경제연구소 주관으로 하고 있지만은
또 대구 과총에서도 내년도에는 이런 좀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시청자 질문 토론기에 있는데요. 저도 이걸 아까 여쭤볼까 하다가 안 여쭤봤는데 첫 번째 질문이 중성미자가 어떤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중성미자는 뭐 말 그대로 중성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박사학위 때부터 이제 박사가 제가 그 태양에서 오는 중성미자를 관측해서 지금까지도 중성미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미자만을 갖다가 한 30년간 연구를 해왔다. 근데 그 성은 중성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성미자는 전기를 띠지 않아서 중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전기적 반응을 안 하고 있고, 그다음 미자라고 하는 거는 아름다울 미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미경할 때 작다는 그러니까 그 입자가 워낙 작아서 그 보기가 힘들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성미자는 주로 이제 언제냐면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핵 붕괴가 일어난다든지, 그러니까 핵 반응에 의해서 나오는 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고요. 그 원자로에서 이렇게 핵이 붕괴할 때 나오는 것인데, 그 발전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중성미자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이 연구하는 분들은 거기서 미자라는 게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중성미자는 굉장히 작은 입자이고 그 다음에 물질과 거의 반응을 안 한, 그래서 일종의 그 옛날에는 유령 입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겨우 우리 기술이 발전해 가지고 중성미자를 하나씩 이렇게 성질을 알아내가고 있는, 그래서 핵 융합이나 핵 분열 같은 핵 반응에서 나오는 입자이고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안 보이는 세계, 미생물도 안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현미경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게 됐고, 또 분자, 원자 이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또 많은 소립자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성미자인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중성미자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미래 과학계가 계속 연구해야 될 분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할까요? 입니다. 네, 그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그 일본의 그 가미오카가 있는 지역은, 일본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일본에 갔을 때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 지진이 뭐 거의 생활의 하나로서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도리어 그 지하에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니까 이 지상보다는 도리어 덜, 그러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데도 이런 중성미자 시설이 있는데, 그리고 중성미자 시설뿐만 아니라 지하에 이렇게 연구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그 지진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는 그런 문제가 있는 연구소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로 그 용기, 그 두께가 뭐 1.5m, 2m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진 한 7 정도까지 견디기 때문에, 이건 지하 1000m에 있기 때문에 그 단단한 바위로 둘러싸고 있어서 지진에도 전혀 저는 영향을 안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뭐 사실 이 그 검출기 자체가 어떤 그러니까 환경에 이렇게 영향을 주는 뭐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검출기에 쓰는 그 물은 그 안에 있으면은 지하수가 이렇게 내려올 텐데, 그 지하수를 사용해서 정제를 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검출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전기를 사용해서 그냥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서 단지 이제 우리가 이 시설을 구축할 때 이제 진입하는 그 입구에서 이제 그 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 구멍을 뚫게 되는 일종의 그 부분이 이제 그 환경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부분이고 일단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안에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러니까 환경에는 뭐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진입하는 곳에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영광의 이런 지하 시설을 이미 2011년도에 완공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이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 인허가였습니다. 물리는 내가 어렵다 하더라도 뭐 내가 좀 노력을 하면 어째 조금씩 진전이 보이는데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인허가를 받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상대방이 뭔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제가 그래서 제가 인허가를 받아서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 후배 물리학자들 할 때 제가 앞으로 도와주겠지만 제가 겪은 어떤 노하우를 이제 전수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 인허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까 특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환경평가 여러 가지겠죠. 뭐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유물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후보지를 택할 때도 가장 어떤 이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 그러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과연 존재하는가를 갖다 많이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우리가 저기 영광에서 할 때도 그 원자력 환경단체하고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어떤 동의를 얻어서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첫째 중성미자가 뭐라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뭐를 한다는 거 이런 걸 갖다 다 주민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한테 다 납득을 시키고 동의를 얻어서 아마 이런 그게 돼야 되는 거겠죠. 시간 6시 지금 14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그 토론 하신 분 중에서 추가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은 있습니까? 없으시고요. 김수분 교수님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몇 년 전에 군수님을 뵙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진작 여기 찾아와서 다시 이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까 우리 그 관장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어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행 연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진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그동안 4, 5년 동안 상당히 많은 우리 나름대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이 지역 주민들하고 이렇게 친근감 있게 이런 기회를 좀 더 마련하고 그리고 곧 한번 다시 그 군청에 찾아뵙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진행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좀 더 앞으로는 많은 분들한테 그동안의 그 어떤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대구 이 시민들에게 KNO를 그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지난 몇 년간 이 추진단 쪽에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학계에 알리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주로 참여하시고 있는 몇십 명 정도의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그 워크숍이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 사업에 대해서 알리는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게
그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쉽게 아직은 다가오지는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아직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자리를 좀 자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지금 아마 이번 달에 그 기획 연구가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비 타당성이 진행되고 예비 타당성이 통과 된다면은 아마 이런 논의의 장을 더욱더 많이 만들어서 여건을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김수봉 박사님,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대구과총의 최덕순 회장님, 또 초일류 달성경제연구소의 인수일 소장님, 또 달성군청의 송종구 국장님, 또 경북대학교의 김홍주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또 이런 자리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